자, 2026년이 되면요, 여러분의 이력서보다 더 중요해질 단 한 가지가 과연 뭘까요? AI 시대에 진짜 필요한 경쟁력,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아, AI 때문에 내 일자리 없어지는 거 아냐? 이런 불안감 다들 한 번쯤은 느껴보셨죠? 오늘 이 자료를 탈탈 털어서 빅데이터 전문가들이 말하는 앞으로 10년 살아남는 사람들의 생존 전략이 뭔지 제가 아주 명확하게 짚어드릴게요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?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내용인데요. 먼저 AI가 왜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지 그 진실부터 파헤쳐 보고요.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 핵심 경쟁력,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손에 쥘 새로운 무기는 대체 뭘까? 여기까지 한번 달려보겠습니다. 네, 먼저 AI가 딱 등장했을 때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부터 좀 살펴볼게요. 되게 신기한 게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있지만 동시에 AI가 도와주니까 또 편안하기도 하고 이 두 가지 감정이 막 섞여 있다는 거죠. 이게 사회 데이터 전문가이신 박현영 소장님의 분석인데요. 사람들이 정말 양가적인 감정을 느낀다는 거예요. 한편으로는 나 대체되는 거 아냐? 하는 두려움이 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랄까 가끔 사람하고 부딪히는 것과 달리 항상 긍정적이고 내 말을 다 받아주는 AI랑 대화하면서 오는 그 편안함,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이 불안감이 도대체 왜 이렇게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걸까요? 데이터 전문가 송길영 부사장님이 설명하는 아주 근본적인 변화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송길영 부사장님이 이 변화의 핵심으로 꼽는 개념이 바로 지능의 범용화입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, 말 그대로예요. 예전에는 소수의 똑똑한 사람들만 가졌던 그 지능이라는 게 이제는 AI 덕분에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아주 흔한 자원이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. 그 변화 속도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한번 보세요. 불과 1년 만에 AI 모델의 IQ가 100도 안 됐었는데 갑자기 140 가까이로 확 뛰어올랐어요. 이건 뭐 인간의 평균 지능을 그냥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추월해버리고 있는 거죠. 자, 그럼 이게 우리 일에 뭘 의미할까요? 생각해보세요. 점심시간도 필요 없죠? 지치지도 않죠? 24시간 내내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이 이제는 그냥 현실이 된 겁니다. 핵심은 이거예요. 이제 많은 지정노동 분야에서 경쟁의 스케일 자체가 달라졌다는 거. 더 이상 인간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. 그렇다면 지능이 이렇게 평범해진 세상에서 우리 인간이 설 자리는 이제 정말 없는 걸까요? 이게 바로 우리가 마주한 가장 중요하고도 또 가장 무서운 질문일 겁니다. 자, 그럼 우리의 첫 번째 경쟁 우위는 뭘까요? 그 해답이 참 역설적입니다. 인공지능이 퍼지면 퍼질수록 오히려 우리 인간만이 가진 고유한 기술이 정말 희귀해지고 비싸진다는 거예요. 이 박현영 소장님의 통찰이 진짜 재밌어요. 농담처럼 야, 우리 이제 사람들한테 인간이랑 대화하는 법 가르치는 학원 차려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대요. 왜냐하면 이게 이제 엄청난 기술이 되고 있거든요. 우리가 갈등 없는 AI랑 대화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정작 복잡하고 감정이 얽힌 사람과의 대화 능력은 점점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. 바로 이 능력이 미래에는 돈 주고도 못 사는 프리미엄 기술이 된다는 겁니다. 아니,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해지냐고요? 진정한 관계라는 건 단순히 정보만 주고받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. 핵심은 신뢰를 쌓는 건데, 여러분, 한 번도 인생을 살아보지 않은 AI가 이걸 어떻게 흉내내겠어요? 이건 절대 복제할 수 없는 우리 인간만의 영역이라는 거죠. 자, 그럼 두 번째 경쟁 우위로 넘어가 볼까요? 이건 바로 충성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충성심의 대상이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. 김수영 교수님의 설명에 따르면 이제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봐야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충성심도 더 이상 회사라는 조직이 아니라 나 자신의 커리어, 나 자신의 성장으로 완전히 옮겨와야 한다는 거죠. 이런 흐름이 결국 어디로 가느냐? 바로 솔로프리넷 시대로 이어집니다. 내가 내 커리어의 CEO가 되는 거죠. 미래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큰 회사에 속한 직원이기보다 프리랜서나 창업가, 즉 1인 기업가로 일하게 될 거라는 예측입니다. 아, 근데 당장 회사를 그만둘 순 없잖아요.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? 김익한 교수님이 아주 현실적인 전략을 하나 제안하시는데 바로 병행의 사율입니다. 지금 다니는 직장을 바로 그만두는 게 아니고요. 다니면서 사이드 프로젝트로 나의 다음 커리어를 차근차근 만들어가는 거예요. 한 2, 3년 테스트하면서 안정적인 수입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들 때 그때 도약하는 거죠. 자, 이제 세 번째이자 마지막 경쟁 우위입니다. 이건 바로 내가 가진 가치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.
송길령 부사장님이 이 부분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는데요. 채용 시장의 룰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. 예전에는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. 뭐든 빨리 배우겠습니다. 이런 가능성을 보고 사람을 뽑았다면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. 이거 제가 한 프로젝트인데요. 이 일 저 바로 할 수 있습니다. 라는 증명된 능력을 보고 뽑는다는 겁니다. 그래서 나온 말이 바로 경력 같은 신입이죠. 더 이상 책상에 앉아서 취업을 준비만 하는 시대는 끝났다는 겁니다. 이미 그 일을 해본 경험, 그게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. 김상현 작가님도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. 아웃풋 없이 인풋만 계속 쌓으면 절대 인정받을 수 없다. 그렇죠. 머릿속에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걸 꺼내서 다른 사람들이 와, 대단하다 하고 볼 수 있는 결과물로 만들지 않으면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. 자,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을 한번 쫙 정리해볼까요? 우리가 여기서 꼭 가져가야 할 핵심 메시지는 과연 뭘까요?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. 여러분의 진짜 힘은 AI가 절대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세 가지 영역에 있어요. 첫째, 더 깊이 있는 인간적인 연결. 둘째, 회사가 아닌 나 자신의 커리어에 대한 충성심. 그리고 마지막 셋째, 말뿐인 준비가 아니라 실행으로 증명하는 포트포리오. 바로 이겁니다. 그러니까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해요. AI는 여러분을 대체할 존재가 아닙니다. 우리의 동료예요, 동료. AI를 잘 활용해서 우리만이 가진 인간적인 기술을 더 키우고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더 크고 복잡한 문제에 도전하라는 거죠. 자,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AI 시대, 당신은 당신만이 가진 그 고유한 인간의 가치를 앞으로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? 여러분의 미래는 기계보다 똑똑해지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이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지 그걸 더 깊이 파고드는 데 달려 있을 겁니다.